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이 더 발전합니다. 꾹꾹. OLED 디스플레이 세계 1위 2부. 전 구독, 예상치 좋아요 못한 눌러주세요. 진실과 갈등. 대한민국이 더 발전합니다. 정은지 씨의 소개로 만나게 된 박도연 선배는 OLED 생각했던 디스플레이 세계 것과 1위 많이 빛을 달랐습니다.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37세 LG 디스플레이 수석 연구원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흘렀어요. 정은지가 당신을 소개했다고 들었습니다.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난 박도연 씨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저를 만나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정은지 씨에게서 들은 선후배 사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정동근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과 함께 일하셨던 분들의 증언을 듣고 싶어서요. 정동근. 박도연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정은지 씨가 스승으로 기억하는 정동근 박사님에 대해 박도연 씨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거든요. 혹시 박사님과 좋지 않은 일이 있으셨나요? 박도연 씨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님, 당신이 알고 있는 정동근이라는 사람은 진짜 정동근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은지는 당신에게 뭐라고 했나요? 정동근이 훌륭한 스승이었다고? 기술자이기 전에 철학자 같은 사람이었다고? 박도연 씨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건 말하지 않았겠네요. 정동근이 연구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커피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데이터 조작이라니요? 박도연 씨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2017년 정동근이 회사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들이에요. 여기 나온 실험 결과들 중 상당수가 허위입니다. 제가 파일을 펼쳐보니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술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되셨나요? 제가 그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였거든요. 2017년 말 회사에서 정동근의 연구 결과를 검증하라고 했어요.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가 제출한 데이터 중 30% 이상이 실제 실험 결과와 달랐다는 걸요. 박도연 씨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은지 씨가 그렇게 존경한다던 스승이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정동근 박사님이 2018년에 회사를 떠난 이유가? 징계 해고였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발표했죠. 회사 이미지 때문에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정은지 씨는 이 사실을 모르시는 건가요? 모를 리가 없죠. 박도연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은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어요. 하지만 그 애는 끝까지 정동근을 감쌌어요. 심지어 저를 고발자라고 비난하기도 했고요. 고발자요? 제가 회사에 정동근의 부정행위를 신고했거든요. 그래서 내부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은지는 제가 스승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죠. 이제 정은지 씨가 박도연 씨에 대해 보인 복잡한 감정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한 회사 간 경쟁이 아니라 더 깊은 배신감과 상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박도연 씨도 처음에는 정동근 박사님을 존경하셨을 텐데요. 박도연 씨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존경했어요. 2015년 제가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정동근은 저에게 희망이었어요. OLED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의 비전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박도연 씨는 잠시 멀리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OLED는 정말 꿈같은 기술이었어요.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LCD 시장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거든요. 정동근은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는 순간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매일 강조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하셨나요? 2016년 말쯤이었어요. 정동근이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실험실에서 본 것과 보고서 내용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죠.
박도연 씨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2017년 초 정동근 박사는 혁신적인 OLED 소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어요. 기존보다 수명이 3배 길고 색상 표현력도 뛰어난 소재라고 했죠.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그 소재로 실험해보니 결과가 전혀 달랐어요. 수명도 기존 소재와 비슷했고 색상도 별로였어요. 그래서 정동근에게 문의했죠. 그럼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처음에는 실험 조건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실험했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죠. 박도연 씨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 건 2017년 하반기였다고 했어요. 정동근 박사의 연구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러 건의 조작 의혹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했던 건 2017년 9월에 제출한 차세대 OLED 패널 성능 보고서였어요.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2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성능을 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신고하신 건가요? 박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장 힘든 결정이었어요. 저도 정동근을 존경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회사 전체가 피해를 볼 상황이었어요. 2017년 12월 박도연 씨의 신고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정동근 박사의 연구 부정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드러났어요. 정동근은 단순히 데이터만 조작한 게 아니었어요. 없는 실험을 있다고 하고 실패한 실험을 성공으로 둔갑시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정은지 씨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은지는 처음에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선배가 스승을 질투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저를 의심하기도 했죠. 심지어 조사위원회에서 정동근을 감싸는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정은지 씨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박도연 씨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에게 정동근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은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정동근을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정은지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준 스승이 결함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결국 은지와 저는 완전히 갈라섰어요. 정동근이 해고된 후에도 은지는 저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은지가 삼성으로 옮겼을 때 솔직히 안도했어요. 지금도 연락하지 않으시나요? 업무상 마주칠 때만 인사할 뿐이에요. 개인적인 대화는 전혀 없고요. 박도연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최신 OLED 스마트폰이 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정동근의 연구 조작이 밝혀진 후 오히려 OLED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했어요. 진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하니까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의 OLED 성공에 정동근 박사님의 기여는 없다고 보시나요? 박도연 씨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정동근의 초기 아이디어 중에는 정말 혁신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결과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던 거죠. 대화가 끝나갈 무렵 박도연 씨가 갑작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서진님, 이 이야기를 왜 파헤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국 OLED 기술의 성공이라는 좋은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되나요? 저는 정수민 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든 빛이 세상을 밝히고 있다는 그 말을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게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일까요? 박도연 씨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정동근의 딸 정수민도 만나보세요. 그 애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정수민 씨가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정동근이 해고되기 전에 수민이가 한번 연구실에 온 적이 있어요. 아버지를 설득하려고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애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수민 씨가 저에게 연락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아버지를 기리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모두 뒤바뀌었거든요. 존경받는 스승이었던 정동근 박사는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었고 제자들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있었으며 심지어 그의 딸도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수민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수민 씨, 저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정수민 씨의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알겠어요. 사실 저도 서진님께 할 말이 있었어요. 내일 만나요. 그 짧은 메시지에서 저는 뭔가 결연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내일 만날 정수민 씨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았어요. 과연 정동근 박사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정수민 씨가 저에게 연락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복잡한 인간관계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결 진실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다음날 만난 정수민 씨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슬픈 표정 대신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한 모습이었어요. 서진님, 박도연 씨와 만나셨죠? 정수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도연 오빠가 연락했어요. 서진님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민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서진님께 연락했는지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는 아버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다 알고 있었어요. 2017년 그 일이 터졌을 때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집에 와서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요. 정수민 씨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수민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무 조급했다. 결과를 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그때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그럼 처음에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거짓말이었어요. 정확히는 반쪽짜리 진실이었죠. 정수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OLED 연구에 인생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의 성공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길을 택하신 것도 사실이죠. 그럼 왜 저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건가요? 정수민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지 언니와 도연 오빠를 다시 만나게 하고 싶었어요. 둘 다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서로를 미워하면서 지내고 있죠.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정수민 씨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기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갈라진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제가 서진님께 연락드린 건 서진님이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가해자의 딸이 직접 나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잖아요. 정수민 씨의 솔직함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정수민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은지 언니도 도연 오빠도 화해하고 싶어해요. 다만 먼저 손을 내밀 용기가 없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취재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수민 씨, 세 분이 함께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함께요. 정수민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쉽지 않을 텐데. 해보는 거죠. 뭐가 어려워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어려운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정은지 씨와 박도연 씨 모두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둘 다 거부했죠. 도연 선배와는 할 말이 없어요. 정은지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은지와 만나서 뭘 하자는 거죠? 박도연 씨도 비슷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를 설득했어요. 정동근 박사님의 진짜 이야기를 완성하려면 세 사람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은지 씨가 먼저 마음을 바꿨어요. 서진님, 저도 이제는 진실을 직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도연 선배와 만날게요. 박도연 씨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은지가 용기를 냈다면 저도 해보죠.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저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중립적인 공간에서 편안하게 대화하자는 정수민 씨의 제안이었어요. 처음 30분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서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저만 혼자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민 씨가 용기를 내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빠 먼저 사과할게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정은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민아,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언니. 아버지의 잘못은 저도 책임져야 해요. 그분의 딸이니까요. 박도연 씨도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수민아, 내 아버지는 분명 문제가 있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다만 너무 조급했을 뿐이야.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솔직하게요. 정은지 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 박사님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분을 너무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박도연 씨도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나도 정동근을 고발하는 게 쉽지 않았어. 하지만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은지야, 내가 나를 비호하는 것도 이해해. 그리고 정은지 씨가 박도연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오빠가 옳았어요. 박도연 씨도 정은지 씨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은지. 내가 스승을 끝까지 믿으려고 한 것도 이해해.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잖아.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년 동안 이어진 오해와 갈등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정수민 씨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버지의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고, 하지만 그분이 꿈꿨던 OLED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요. 그날 대화는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고, 미래의 꿈을 함께 그려나갔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세 사람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정동근 박사 추모 기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박도연 씨의 제안이었어요. 연구 부정행위는 잘못이지만 그분의 초기 아이디어들은 정말 혁신적이었거든. 젊은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자. 정은지 씨도 동참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참여할게요. 정수민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동근 박사 추모 기금이 설립되었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모두 후원을 약속했어요. 경쟁 회사들이 함께 만든 기금이었죠. 첫 번째 수혜자는 KAIST의 한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연구하는 젊은 여성 연구자였어요. 시상식에서 정은지 씨와 박도연 씨가 함께 상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영웅은 없어요. 정동근 박사도 실수했고 잘못을 저질렀죠. 하지만 그 실수조차도 더 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빛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처음 계획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실패와 갈등, 그리고 화해와 성장의 이야기였죠. 영상이 업로드된 후 예상보다 훨씬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휴먼 다큐네요.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기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정은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님,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OLED 소재가 상용화됐어요. 이번에는 LG와 공동 개발했어요. 도연 오빠와 함께요. 경쟁사였던 삼성과 LG가 함께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정동근 박사가 꿈꿨던 것보다
더 혁신적인 결과였어요. 그 소재의 이름이 뭐예요? 하모니 OLED예요. 갈등 속에서 찾은 조화라는 뜻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혁신이라는 것을요.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혁신, 그것이 더 큰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정수민 씨, 정은지 씨, 박도연 씨와 만나서 안부를 묻습니다. 세 분은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상처를 함께 치유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과 숫자만 다루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기술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스토리텔러가 되었어요. 가끔 제 스마트폰 화면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 빛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빛, 그 빛이 지금도 세상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기술보다 더 찬란한 빛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